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소액 주주수가 1년 사이 49만 명 가까이 늘면서 500만 주주를 회복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의 3조 원 이상 자사주 소각 결정 발표에 따라 주가 상승 기대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치와 사업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던 일론 머스크가 사면 초과에 빠졌습니다.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서 추진한 정부 구조조정으로 비호감 이미지가 쌓여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와 거리를 두며 굳건했던 브로맨스가 흔들리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배터리 소재 기업 LNF가 전기차 캐즘 와중에 3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수주를 따냈습니다. 이번 수주 계약으로 LNF는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500곳이 넘는 국내 상장사들이 이달 26일 동시에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상장사들이 주총 집중 예상일만 피해 개최일을 잡으면서 올해도 주총 분산 개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인사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포맨진행의 오예진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행하고 있는 관세 전쟁 여파로 간밤 미 증시가 그야말로 패닉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하락 출발한 우리 증시, 그래도 낙폭을 줄여나가면서 상대적으로 선방한 모습이었습니다. 관세 전쟁과 미국 경기 둔화 가능성으로 인해 지수의 상방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하락장을 기회 삼아서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오늘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양방향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식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인 오늘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이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자리한 시장입니다. 오늘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앞으로도 이런 흐름 이어질 거라고 보실까요? 시장이 조정이 나올 거다라는 말씀은 저희가 2월 달에 주식 처분하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2월 19일 날 시장 반등할 때 코덱스 레버리지와 반도체,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 전량 차익 실현한다. 한 주도 남기지 말자. 조정 나올 거야라고 이야기 드렸을 때 그 이후로 시장이 줄줄줄 하락해서 오늘 지금 벌써 제법 많이 빠졌죠. 예. 그런데 우리 시장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시장은요. 미국이 감기 걸리면 우리는 사망 진단서 끊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미국장의 작은 흐름에도 상승의 호재는 크게 반영되지 않고 하락의 악재는 굉장히 크게 반영되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 장에서 내가 거래하려고 한다면 딱 하나입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과 좋은 섹터를 내가 미리 선점해 두고 그리고 조정이 나올 때 기다렸다가 싸게 사는 것이고 미국장처럼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그런 장은 아니니까 우리는 목표 수익이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라고 계산하고 거기 오면 기계적으로 차익 실현해야 돼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야, 나 요거 잡아서 20%만 수익 나면 참 좋겠어라고 했는데 막상 20% 오잖아요. 그러면 30% 가고 싶고 50% 가고 싶거든요. 100%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 팔게 됩니다. 그러다 다시 밀리면 바보 되거든요. 제가 오늘 봤던 글 중에 굉장히 바보 같은 글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ETF 관련 매매자의 블로그에 올라왔던 글이었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1억을 투자해가지고 1년이 경과되고 나니까 3억 정도 이익이 났고요. 2, 3년쯤 지나고 나니까 9억 8천만 원까지 이익이 났습니다. 그럼 내 원금의 거의 한 9배 반, 10배 가까운 수익이 났으니까 1억 정도 투자해서 거의 9억 8천, 10억 가까운 수익을 찍었다면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썼냐면 자기가 1년 뒤에 3억, 그 다음 뒤에 9억 8천,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3억, 그 다음에 뭐 했냐면 다시 원금 수준까지 회복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보면서 되게 바보 같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목표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내가 원금의 10배 가까이 불어나도 팔지 않는 것이고 도대체 그 욕심의 한계는 어딜까? 저 사람 100배가 나야 만족할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각 파동마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종목들도 대형주는 대충 이런 자리에서는 한 20-30% 오르면 빠진다라는 통계치가 있고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 요쯤에 사면 50%에서 100% 오른다는 통계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건 그 과거의 통계입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였나요? 아마 역사 수업 시간에, 국사 시간에 아마 이런 첫 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에리카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역사는 왜 배우냐? 역사는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국사책, 역사책 맨 첫 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통해서 현재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뭘 배운다? 역사를 배운다. 굉장히 와닿는 이야기인데요. 이 얘기를 저는 차티스트거든요. 차트를 보고 시장을 판단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차티스트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떤 사람들은 차트는 지나간 후행성 그림인데 지난 얘기 가지고 떠드는 거는 너 너무 그렇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 니들이 모르니까 그러지. 웃기지 마. 왜 그러냐면 차트라는 게 후행된 그림인 건 맞아요. 그런데 과거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와 현재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고 승률이 높은 자리를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건 과거의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지금 현재의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가 조선시대에 한참 제일 폭군이라고 했던 왕들을 한번 살펴보면 세금을 무지하게 많이 징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폭동을 일으키죠. 그러면 두들겨 팹니다. 뭘로? 법치라는 의미로.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는 어떨까요? 한번 돌아보실까요? 세금 많이 두들겨 패고요. 규제를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말을 안 들으면 너는 이쪽 편이냐 저쪽 편이냐 갈라치기 하죠. 똑같습니다. 옛날에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조선이랑 싸움질할 때 그때 뭐 했냐면 노론이니 소론이니 엄청나게 쌈박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쟁하다가 뭐 했냐면 일본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는 전쟁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렸던 정치권이 있습니다. 지금의 정치도 똑같지 않을까요? 지금의 경제는 뭡니까? 지금의 전쟁은 뭘까요? 자본의 전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전 세계가 난리법석을 지기면서 줄을 대고 내가 어떻게 트럼프 정책과 함께 가려고 하는지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양 정치 세력이 싸움박질하게 바쁘고요. 국가 이익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집회하고 싸움하죠.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 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역사를 왜 배운다고 생각하냐고요?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과거에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쯤에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의 모습과 지금과 뭐가 다를까요? 다른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전쟁 안 나면 다행이다. 참 위험하다라는 생각 분명히 들지 않습니까? 차트도 똑같습니다. 뒤집어 생각해보면 내가 과거에 있었던 이 차트의 흐름 속에 이런 패턴일 때는 올라갔다. 이런 패턴일 때가 바닥을 다져갔다. 이것이 차트를 보는 사람의 논리이고요. 왜냐하면 그 차트가 상승장일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이 엄청나게 강한 흐름을 만들고 있을 때는 웬만한 악재 다 묻힙니다. 우리가 브렉시트가 처음에 터졌던 영국의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 그때 브렉시트 하면서 엄청나게 문제가 될 거라고 시장이 많이 하락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 브렉시트 할 때는 시장에 충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승장이었고 쟤네 예전에 한번 해본 거니까 관심 없어 라고 시장은 인지했던 거죠. 그래서 자 결론부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난다라는 기사가 떴는데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기사를 읽고 왔었는데 그리고 또 3월 26일인가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나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이미 탄핵이라는 걸 겪어봤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한번 겪어봤고 박근혜 대통령도 겪어봤고 이번에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을 겪고 있는데요. 탄핵을 통해서 시장이 바뀌었던 건 탄핵이 결정나고 나서 문제가 되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문제는 불확실할 때 시장이 빠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역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탄핵을 두 번 겪었는데 탄핵이라는 게 내가 이 대통령이 탄핵되느냐 아니면 복권되느냐 누군가 대선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결되는 것 그 자체가 시장에는 호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께 지금 정치적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정치적 혼잡함 때문에 시장이 불안정하다 보니 그러면 정치적인 리스크가 해결되는 게 언제쯤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3월 20일에서 3월 30일 구간이 시장의 클라이막스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시장이 조정 나올 때마다 우량한 종목 중에 충분히 조정받은 바닥권을 확인한 종목들은 사주는 것이고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한 종목들은 시장이 출렁이는 걸 통해서 이번 주부터 1주, 2주, 3주 정도 한 2, 3주 정도 기간을 통해서 내는 뭐한다? 주식을 싸게 산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우리가 여러분 정치적 논쟁만 하다 보면 바보 됩니다. 싸움박질밖에 안 나니까요. 정치 얘기는 하지 맙시다. 예, 중요한 건
우리가 정치권이 좀 조용해서 세상이 살기 편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시장도 안정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3월 말까지가 여러분 주식 살 수 있는 박앤세일 마지막입니다. 3월 말 지나고 나서 올라갈 때 따라가면 바보 천치 등신이니까 그런 매매 절대 하지 마시고요. 우리 뭐 해야 된다고? 지금부터 조정 나올 때 사는 것이 먼저다 말씀을 여러분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 그래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저는 선물옵션을 주로 거래하는 파생상품 트레이더입니다. 벌써 19년째, 올 여름이면 만으로 19년째 하고 있는데요. 주식과 선물옵션의 가장 큰 장단점이 뭐냐라고 물으면 주식은 올라가야 수익이고 떨어지면 손해인데요. 선물옵션은 내려가면 내려가는 방향의 배팅이 가능하고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방향의 배팅이 가능합니다. 양방향 상품을 선물옵션 만긴 날 수익이 굉장히 좋고 시세가 되게 화려하거든요. 그러니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아침 8시 30분 정각부터 3시 반까지 풀타임으로 7시간 쉬지 않고 저는 하루 종일 떠듭니다. 식사도 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7시간 동안 저 사람이 뭐라고 떠드나 한번 들어보실 분들은 아래 화면 하단을 보시게 되면 입장 링크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선물옵션 매매가 혼자 잘 안 되시는 분 들어오세요. 배워보시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도 들어오십시오. 궁금한 사람도 들어오시고요. 또한 제가 손해보나 수익나나 궁금하신 분도 오십시오. 만약에 수익이 나면 축하합니다라고 축하해 주시고요. 손해가 나면 놀려도 좋습니다. 놀림 받겠습니다. 손해 나면. 그러니까 오셔서 저 사람이 대체 뭘 하길래 저렇게 맨날 자신만만한가 궁금하신 분 들어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흐름 정확히 예측해 주시는 저희 전문가님인데요. 앞으로 조정이 나올 시 저점 매수해서 차익 실현하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3월 말까지가 클라이막스 구간이라고 덧붙여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하락장인 지금 담아봐야 될 종목 알아봐야겠죠?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지금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일까요? 예, 종목을 드리기 전에 먼저 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화면 먼저 보시죠. 자, 우리 뜸 한번 드려봅시다. 자, 25년도 24년 12월 말일 날 31일부터 2월 27일까지 종가 기준 국내장과 미국장을 제가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종목은요. 시총 상위 1등부터 10등입니다. 1등 삼성전자부터 2등 DH 현대중공업까지 모두 다 봐봤는데 12월 말일부터 2월 말일까지 기준으로 체크를 해보니까 상승한 종목은 삼성전자 2.4% 올랐고요. 하이닉스 9.4% 올랐고요.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1% 올랐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17%. 자, 그나마 수익이 좀 낮다라고 할 만한 건 바이오로직스하고 하이닉스 두 종목밖에 없고요. 뭐 네이버나 현대중공 고만고만하고요. 나머지 네 종목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요, 미국장을 보실까요? 우리가 12월 31일 종가부터 2월 말일 27일까지 종가거든요. 보니까 죄다 하락이에요. 심지어 테슬라는 마이너스 30%에 하고요. 엔비디아 마이너스 10%고요. 구글도 마이너스 11%이고요. 자, 근데 유일하게 상승으로 우리 올라가는 종목들 보시면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간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여러분께 먼저 드리냐면 내가 올라갈 때 저점에서 사가지고 올라갈 때 수익 나면 미국장이든 국내장이든 좋은 거예요. 근데 제 아무리 미국장이라도 떨어질 때 고점에 매수하잖아요. 그 사람은 꼭지 잡은 거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왜 대체 쌀 때 안 사냐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이 싸니까 이제부터 사도 좋다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냐면 싸다고 할 때 사람들은 안 사요. 왜냐면 눈에 안 보이거든요. 가치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치가 보이면 비싸도 삽니다. 요즘에 아파트 강남에 되게 많이 급등하는 거 혹시 아십니까? 예전에 그 아파트들이 처음에 분양할 때만 해도 한 10억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30평대 아파트가 30억을 넘고 어떤 아파트는 60억, 70억까지 거래됐다고 합니다. 반포 있는 아파트들은. 그러면 10억대 초반일 때는 사람들이 안 삽니다. 20억 가면 좀 가나보다라고 추격하게 되고 30억 가면 좀 가나보다라고 추격하게 되고 50억, 60억, 70억 가는 지금은 못 사서 환장합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눈에 보이니까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내가 눈에 앞으로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를 바라보는 시각을 있는 것이 우리가 뭐다? 추세, 내가 저점에 매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다가 재밌는 그림을 하나 지금 발견해서 여러분께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면 여기 되게 똑똑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식이 막 올라요. 그러니까 야, 요즘같이 시장엔 너무 과열됐어. 이럴 때는 현금 보유를 늘리고 시장이 안정되길 기다려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있는데 여기 보면 원숭이들이 뭐해? 매수 매수 클릭 클릭 매수 매수 클릭 클릭 굉장히 경망맞게 아주 그냥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조금 있으니까 어때냐면 보세요. 비트코인 막 날아가죠. 주식 막 날아가죠. 테슬라 막 올라가죠. 돈이 막 떠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웃기 매수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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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신나가지고 막 눌러.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해? 아직까지는 참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림만 보실래요? 얘들이 클릭 광 클릭을 웃기 아싸 하면서 이 원숭이들이 난리가 나면서 보시면 돈이 막 올라가 돈 복사되죠. 비트코인 막 올라가죠. 주식 막 올라가죠. 아싸 클릭 하면서 얘들이 원숭이들이 신나 있으니까 얘가 뭐해? 표정이 바뀌는 게 눈에 보이세요? 쓱 쳐다보는 거예요. 왜? 나는 과열됐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바보 된 거 아니야? 그랬더니 마지막에 가서 얘가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원숭이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왜 웃겼게 클릭 아싸 매수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모습은 어디에 속합니까? 혹시 잃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내가 조정이 나와야 되고 좀 비싸다고 생각해서 안 샀으면 내가 안 사고 올라가는 건 보내줄 줄 알아야 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1억이 넘어 1억 5천까지 갈 걸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비트코인 하는 사람은 이거 올릴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시장에 있는 주식시장에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라는 가상자산이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설마 했죠. 관심도 별로 안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미친 듯이 오를 때 최소한 내가 쌀 때 사지 않았으면 추격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께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 나는 쌀 때 사야만 그래야 조금만 반등하면 조금밖에 못 먹는 거고 많이 올라가면 저점에 잡았으니까 버틸 수 있는 것이지 만약 내가 쌀 때 사지 못했다면 내가 어중간하게 올랐을 때 따라가면 가다가 조금만 눌려도 겁나요. 그래서 손절하게 되거나 혹은 내가 내 뜻대로 올라갔으면 이미 많이 오른 상태, 웬만큼 오른 상태에서 샀기 때문에 조금만 가다가 야 여기서 팔아야 될까? 저기서 팔아야 될까? 고민하느라고 견딜 수가 없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혹시 만약에 꺾여서 하락이라도 한다면 나는 되게 힘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내가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미리 정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난 뭐 해야 될까? 기다렸다가 좋은 타점에 매매하시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닐까? 그래서 저는 요 원숭이들한테 그래요. 야, 이 원숭이 놈들아. 니네들이 클릭할 때.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원숭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원숭이라고 얘기하지만 대중일 거예요, 이게. 우매한 대중일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민주주의 얘기할 때 제일 안 좋은 게 중우 정치라고 하잖아요. 어리석은 무리들이 정치하게 되면은 단점이 많이 생긴다라고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많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다시피 지금 이 무리들이 어떨 때는 맞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매하실 때는 그 무리들이 가는 곳을 가지 마시고 앞으로 가치가 좋은데 가격 대비 조정받는 시기들이 1년에 몇 번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 매수하면 좋겠다. 여러분께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제가 종목들을 여러분께 한번 쭉 살펴드리면서 이 종목들 무엇을 고려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지금 되게 많이 강조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화장품 관련 내수 생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꽤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께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 첫 번째 LG생활건강이었고요. 두 번째 클리오였고요. 그다음에 아모레 퍼시픽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관련 대형 종목들 중에서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2월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10만 원에서 11만 원 구간 매수하세요. 갔다가 눌릴 때 제가 12월 말에 여러분께 온라인 특강을 진행할 때 이 종목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모레 퍼시픽을. 근데 많이 오르진 못했어요. 13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바닥에 잡은 사람 입증해서 평균 단가 기준 한 20% 정도의 이익을 냈거든요. 그리고 다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1만 원에서 10만 원 구간 조정이 나오면 이 종목을 다시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장품들이 많이 여러 가지가 발전을 해 있지만 우리가 아모레 퍼시픽이 예전에 중국 사람들이 한국 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사면서 급등을 했던 종목이었고 화장품 팔아서 빌딩 사고 엄청난 기업을 일궜던 회사이거든요. 자, 추봉 한번 보시죠.
아모레410기 특징들을 보시게 되면 시세가 급등을 하고 나면 반드시 밑에 요 저점대까지 대부분 다 들어와요. 그리고 반등하고 눌리고 반등하고 눌리고 반등하고 눌리고 시세 줬다가 죽이고 시세 줬다가 죽이고. 자, 그럼 지금 얘는 뭐 하는 걸까요? 조정을 받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따라서는 올해 한 해는 얘가 이렇게 등락을 좀 거듭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으면 내년부터 얘는 또 다른 시세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모레410은 저평가 가치주로서 우리가 11만 원 밑에 내려올 때 10만 원, 9만 원 내려올 때 천천히 내가 비중을 담아가다가 시세 주면 한번 차익 실현하고 또 내려오면 천천히 담아가다가 시세 줄 때 차익 실현하면서 길게 끌고 가실 때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월봉을 한번 보시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종목은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올랐던 종목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보세요. 지금 과정이 2007년부터 3만 원대에서 10만 원대까지 거의 3배쯤 올랐어요. 그리고 뭐였냐면 중국의 이슈가 터지면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45만 원까지. 바닥에서 여러분 12배가 올랐던 종목이에요. 엄청난 저력을 갖고 있죠. 그 이후에 뭐에 45만 원 고평가 얘기하면서 그대로 박살나가지고 현재 얘는 얼마가 움직이고 있냐면 11만 원 정도예요. 그럼 여러분 화장품을 팔아서 매출이 아무리 떨어진다 한들 4분의 1 토막 날 만큼 얘가 매출이 떨어지고 앞으로 성장성이 없을까? 전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2, 3년 정도 바라보면서 내가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계속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아마 26년에서 27년 사이에 얘가 또 한 번의 시세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여러분이 힘들 때 나는 뭐 한다? 저평가 가치주들을 하나씩 찾아 놓는다. 괜찮은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관심 종목 중에 클리오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 클리오라는 종목을 저는 몰랐어요. 제가 남자기 때문에 화장도 잘 안 해서 로션도 30 중반 넘어서 바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예전에 제가 같이 방송을 하시던 아나운서분께서 여성분이니까 클리오라는 회사의 화장품이 괜찮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지 모르고 있다가 찾아봤더니 괜찮더라고. 그래서 종목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 이 클리오가 제가 언제 했냐면 코로나 때입니다. 2020년도 급락했을 때 12,500원, 15,000원대에 잡았는데 얘가 28,900원까지 가니까 2배 정도 시세가 났고요. 다시 한번 죽였다가 2022년도에 같은 쌍바닥을 만들고 나서 형성돼가지고 45,000원까지 가면서 저점에서부터 약 370% 정도의 시세를 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가 바닥을 형성하면서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는 과정이거든요. 아마도 한 2, 3년의 세월은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급등했다가 빠지고 나서 자 1년, 그 다음에 2년, 3년 반 정도 지나고 나서 얘는 갔어요. 그럼 얘는 패턴이 얼마 될까요? 이번에 내려온 첫 해죠. 1년, 2년, 3년. 그러면 27년에서 28년 사이에 또 한 번의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회사가 굉장히 내실이 튼튼한 회사야. 근데 주가는 등락을 하겠죠. 그러면 항상 저는 월봉을 가지고 시장을 판단해요. 월봉을 가지고 볼 때 조정 안에 저점권 안에 거의 들어오고 있느냐. 사정권에 거의 들어오네. 그럼 다시 주봉을 보세요. 주봉을 보시면서 얘가 그러면 어떻게 움직일까 보면 이렇게 바닥을 놓고 이렇게 저점을 높이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단타해보는 자리예요. 단타로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가서 27,000원에서 3만 원 구간까지 한번 단타 치는 거죠. 지금 저는 그 구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또 일봉을 한번 보세요. 일봉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 종목 바닥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때가 언제였냐면 12월 달에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그리고 1월 달에도 마찬가지 살 거 없으면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또 2월 달에도 온라인 특강 때 제가 클리오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오늘장 하락장인데 몇 프로 올랐습니까? 6.3% 장대 항봉으로 네요. 3일 연속. 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주도주냐 아니면 주도주, 우리 소위 말하는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용어로 구분하거든요. 첫 번째 주도주. 주도주라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뭐 자동차나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이 주도주가 되겠죠. 그다음에 성장 가치주. 자, 원래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지만 가치가 높아. 그 얘기는 뭐야? 지금은 싼 거야. 이해했습니까? 앞으로 올라갈 가치가 높지만 가치는 높은데 얘가 올라가게 되면 주도주로 등극이 가능한 성장 가치주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평가 주식을 뭐라고 하냐면 얘는 가치 투자 가치주야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가치주라고 얘기하는 건 안 사는 게 맞아요. 잘 안 오르거든요.
그런데 저는 화장품 산업이 우리나라의 주도 산업 섹터로 성장할 가능성은 높지 않겠죠. 그런데 얘는 유행을 타면서 일정 주기로 유행을 타면서 이렇게 치고 오르고 조정락을 반복하는 섹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장 가치주라고 볼 수 있는 섹터 안에 한류의 유행을 타고 제일 많이 가는 게 뭐냐면 엔터테인먼트였죠. 우리나라 가수가 언제부터 저기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국 가수를 알게 됐나요? 몰랐죠. 옛날 강남스타일 하면서부터 알게 되고 방탄소년단 나오면서 알게 되고 우리나라가 유명해졌거든요. 근데 또 하나 우리나라가 유명해진 게 뭐냐면 저기 드라마예요. 한국 드라마 되게 많이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오지 아프리카 오지에 가도 한국 드라마를 본다고 할 만큼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문화가 전달될 때 한국 사람의 화장법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타고 있어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사람이 되게 좋아해서 중국들 유커들이 들어와서 사가지고 보따리 장사 가져가서 팔았대요. 근데 이제는 그 좀 진한 화장품이 아니라 조금 내추럴한 우리 그냥 한국 사람들 보통 하고 다니는 그런 화장품들이 많이 움직여지는데 그 중에 하나의 회사를 클리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공부해 보세요. 제가 해보니까 이 종목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여러분께 언제부터 이야기 드렸냐면 여기 16,000원, 17,000원, 18,000원 12월 달에 저점 매수 이야기 드렸고요. 다시 조정 나올 때 1월 말에 제가 온라인 특강할 때 18,000원, 19,000원 괜찮다. 2만 원 밑에 사시라고 그랬고요. 다시 떨어질 때 2월 말에 저희 18,000원대에서 사세요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21,000원대까지 들어올리면서 제가 매수한 단가에서 약 20% 정도 올랐는데요. 저는 기본 목표가 얼마 정도 보고 싶으냐면요. 24,000원, 5,000원 여기까지 단타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28,000원에서 3만 원 오면 그냥 다 파세요. 그리고 다시 떨어질 때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길게 보는 섹터 안에서 내가 천천히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아닐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가 있죠. LG생활건강이요. 얘도 여러분께 제가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거 뭐냐면 LG생활건강 그러면 여러분 뭐 생각나세요? 우리 앵커님, LG생활건강에서 나오는 제품 중에 기억나는 거 있을까요? 바디워시 같은. 바디워시. 네. 역시 여자입니다. 네. 저는 뭐밖에 생각 안 나냐면 비누밖에 생각 안 나요. 비누 하나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쓰는 사람이라. 자, 그러면 우리가 LG 생활건강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생활 필수품들이에요. 뭐 바디워시, 뭐 저처럼 비누를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치약도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경기를 탈까요, 안 탈까요? 잘 안 타요. 우리가 경기가 나쁜 불경기라고 해도 이빨 안 닦을 거예요? 양치 안 할 겁니까? 세수 안 할 거예요? 샤워 안 할 겁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생활 필수품에 해당하는 이 제품들은요. 불경기일 때 제품이 섹터가 순환매가 돌다 돈이 갈 데 없을 때 제일 마지막으로 가는 것이 화장품과 생활용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 불경기라고 얘기해요.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깝다. 이미 시작이 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 뭐예요? 시장이 성장하지 못하고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도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월급 300만 원 받았는데 월급 250으로 깎아야 돼. 아니면 너 퇴사하래. 내가 예전에 500만 원 받았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300만 원밖에 안 준대. 월급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뭐 해야 될까요? 배는 고프니 밥은 먹어야 되죠. 내 양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씻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샤워는 해야 되죠. 머리 감아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건 사야 되는데 뭐 해요? 점점 나는 저가 상품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불경기 때 생활 필수품이 좀 더 각광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고가의 생필품의 사례가 성장하기보다는 중저가에서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것들이 어떨까 여러분께 권해보고 싶어서 저는 그중에 괜찮다라고 얘기한 게 클리오를 얘기했고 LG생활건강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얘는 큰 수익을 바라보기보다는 29만 원에서 31만 원 구간 내려올 때 찬찬히 매집하시고 34, 5만 원쯤 오면 10%에서 15% 정도 수익 내고 팔고 이걸 반복하다가 만약 35만 원을 돌파해버리시면 39, 40만 원까지 가서 한 20만 원, 20%에서 23% 수익 내고 다 파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치약 파가지고 우리가 장사돼서 부자가 되긴 좀 어려운 세상이죠. 옛날에는 설탕 팔아가지고 삼성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는 옛날에 그런 게 없었을 때고 지금은 치약, 설탕 팔아가지고 부자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적당히 수익을 내자 말씀드리고요. 자, LG생활건강의 과거 지표를 한번 보시죠. 자, 2001년도부터 보시면 계속 장기 우상향이에요. 얘가 지금 차트에 보여주는 가장 밑에가 얼마냐면 24,600원 정도 했네요. 언제? 2001년도에. 그리고 줄줄줄 올라와서 얼마까지 올랐냐면 여기 2013년도에 여러분 67만 원이에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거의 30배가량 올랐죠?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이에요. 그리고 조정이 나와요. 2014년도 이후에 얘가 얼마까지 69만 원짜리가 조정이 얼마까지 나오냐면 43만 원대까지 42만 원대까지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올 때 거의 30배가 났는데 고점에서 반토막 났어.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얼마 가냐면 140만 원이요. 여러분 저점에서 몇 배 간 걸까요? 저거 상상도 안 되네요. 그죠?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람들이 이상하게 우량주와 좋은 종목과 비싼 종목을 안 사냐면 대형주를 안 사냐면 비싸대요. 대체 여러분 싼 게 비지떡이라는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가치가 있는 것은 시장에서 가격을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최대가 2018년도까지 급등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조정 나오고 2020년 조정 나오고 코로나 이후에 마지막 급등을 했죠. 얼마까지? 178만 원까지.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저점에서부터 생각해 보시면 얘는 얼마나 성장한 종목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차트상 보여지는 가격이 지금 얼마야? 예, 얘가 차트상 보여지는 최저점이 지금 6,400원이거든요. 근데 6,400원짜리가 얼마까지? 17,000원. 얼마죠, 그러면? 한 300배 가까이 오른 것 같은데요. 불과 몇 년 만에? 2001년부터 2021년, 20년 만에. 그럼 우리가 만약에 LG생활건강에다가 1억 집어넣었으면 거의 한 29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난 수익이 난 거죠. 엔디비아 저리 가랍니다. 한국에 들은 종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후에 얘가 어떻게 돼요? 지금 박살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LG생활건강은 우리가 비싸게 사는 종목일까요? 싸게 사는 종목일까요? 저는 매우 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얘가 가치가 178만 원 할 때의 가치랑 지금 32만 원 할 때의 가치가 과연 치약이 바뀌었나요? 우리가 비누가 바뀌었습니까? 바디워시가 가치가 바뀌었나요? 다만 시장에서 예전만큼 팔리지 않는 것이고 더 많은 경쟁 상품들이 생겼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고점에서 여러분 몇 토막? 한 5분의 1 토막, 6분의 1 토막 났는데 지금 얘를 사는 것이 내가 비싼 걸까 싼 걸까 물어본다면 굳이 입 아픈 얘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얘가 조정이 나올 때 앞으로 성장성은 모르겠어요. 많이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내수 가치로서 바라볼 때는 안전한 투자가 전 이런 쪽이 아닐까. 제가 주식을 하면서 돈을 잘 안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싼 것만 사요. 비싼 거 안 살라 그래요. 왜냐하면 추격해서 내가 놓친 것들 안 사고 싶어서요. 그런 거 여러분들 피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오늘 지금 당장 볼만한 거 이렇게 클리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좀 안전한 종목 위주로 보셨으면 이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제가 조정을 기다린 종목 중에 하나가 KT하고 SK텔레콤인데 텔레콤은 내려오고 있는데 KT는 죽어도 안 내려오죠. 제가 KT 얘기 왜 많이 드리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주봉으로 보시고 월봉으로 한번 보실까요? KT 지난 코로나 때 저희가 샀어요. 코로나 때. 그리고 나서부터 계속 성장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고 다시 눌림 줄 때 여기 29,000원, 3만 원 여기 사가지고 5만 원 찍을 때 거의 80% 팔았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얘는 매년 5%씩 배당금을 줘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해야 돼? 쌀 때 사라고. 근데 조정 되게 안 주죠. 경기 방어 종목이기도 하지만 가치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온다고 할 때 또 하나 여러분께 가치주로서 보셔야 되는 건 KT입니다. 얘는 1년에 한 번씩 약 5%의 배당금을 줍니다. 여러분 은행이자 요즘 몇 프로 하는지 아십니까? 1년 예금해봐야 3%가 안 돼요. 이자 소득세 15.4% 떼고 나면 실질금리는 2.5%입니다. 그런데 여기 배당금은요 5%를 줍니다. 은행이자에 2배 준대요. 난 뭐 해야 될까요?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 우리 KT 한번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종목이 고려아연입니다. 드디어 고려아연 나왔습니다. 자, 고려아연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을 드렸을 때가 언제부터 얘기했냐면 코로나 2020년 이때부터 시작해서 시장 이렇게 올라갈 때 차익실현 한번 하고요. 다시 45만 원, 48만 원 밑에 내려올 때 매수해서 밀고 올라가면서 얼마까지 갔냐면 240만 원 찍었는데 전 여기 못 팔았고요. 여기 보시면 150만 원 찍던 이날 다 팔고 저는 손가락 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기까지의 가치는 보지 못했거든요. 저는 제가 본 가치가 150만 원이었기 때문에 148만 원에서 150만 원에 전량 차익 실현하시고 그만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제가 본 자리까지 충분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얘가 바닥이냐? 아니요. 아마 바닥까지 내려오려면 다시 50만 원대 근처까지 내려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저기까지 내려온다는 보장은 아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가치 구현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기 반등으로 저는 바라볼 때 지금 얘가 조정이 나오는 75만 원에서
80만 원 구간이 저는 단기 우리가 매수 단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손절가 72만 원 걸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입이 된 상태고요. 아마 올라올 때 100만 원에서 120만 원 구간을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 싶어서 공략을 해보고 있으니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저도 이 종목도 지난번에 온라인 특강 때 설명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식을 할 때 과연 무엇을 사는 게 싼 거냐, 언제가 좋은 때냐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거든요. 몇 가지 종목만 제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들은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 온라인 특강을 한번 할 겁니다. 그때 이 종목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어차피 좀 더 빠져야 되니까 일주일 기다려도 살 기회 줄 거거든요. 종목만 간단하게 안내해 볼게요. 보시죠. 첫 번째는 우리가 제약 부품주 중에 한미약품이라는 종목이고요. 두 번째는 녹십자라는 종목입니다. 두 종목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디서 살지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다음 주에 아마 제가 이야기 드릴 때쯤 되면 바닥권일 것 같거든요. 이제 슬슬 천천히 분할 매수 해볼 만한 위치가 제가 녹십자랑 한미약품이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면 차트를 여러분 공부하실 분들은 이 종목 한번 연결해서 보세요. 뭐 보냐면 오스코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오스코텍, 그다음에 녹십자, 한미약품 차트를 보시면 되게 비슷한 모습이 보일 거예요. 오스코텍이 바닥을 잡고 올라올 때 같은 패턴에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공부가 좀 되시지 않을까? 먼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은 종목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CJ대한통운이요. 저희가 여기 바닥 잡고 올라올 때 시세 한번 주고요. 조정을 이용해서 8만 원, 7만 8천 원대 매수해가지고 치고 올라가면서 9만 7천 원에서 저희가 차익 실현 여기서 80%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기다려보고 있는데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우리나라 택배망이 당일 배송과 새벽 배송까지 모두 가능한 것은 쿠팡을 제외하고는 얘가 유일해요. 그러면 쿠팡은 자기 생산망이 따로 있고 자기 유통망이 있기 때문에 타 회사에게 택배망만 빌려주질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택배 제휴를 맺을 수 있는 회사 중에 가장 똘똘한 회사가 CJ 대한통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로 제가 이야기하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그런 종목들이 KT같이 제가 몇 년째 이야기하는 종목들이 어느 순간 시세가 터지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 4년간 거래하다 보니까 그 무거운 종목 45만 원짜리가 240만 원 가는 기염을 토하는 것처럼 제가 공략하는 종목들은 물려도 크게 문제 안 될 만한 종목 위주로만 중장기 상품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도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차익 실현했던 부동산 리츠 인프라라고 하는 ETF입니다. 종목 코드 329200입니다. 자, 이 종목도 저희가 여기 3,900원에 4,000원 조정 나올 때 사가지고 올라오면서 배당금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내고 지금 장이 빠집니다. 자, 다시 떨어진다면 4,000원에서 3,900원대에서 또 한 번 사겠습니다. 타이밍 기다리시고요. 대략 한 달 정도 소요될 걸로 보여지니까 기다렸다 또 한 번 사겠습니다. 쌀 때 살자고 얘기할 때 제발 쌀 때 좀 사십시오. 나중에 추격했다가 물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반도체 섹터입니다. 코덱스 반도체인데요. 아직 바닥은 아니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면 바닥이 잡힐 것 같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바닥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살 준비하시면 좋겠다.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자동차 섹터도 조정을 받을 텐데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면 우리가 슬슬 잡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는 뭐가 있을까요? SK 하이닉스나 리노공업, 원익 IPS,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자동차도 우리가 대표 종목으로 보면 현대차와 기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외에도 부품주들이 있습니다. 모비스라든가 또 한국 타이앤테크놀로지라든가 또 위아라든가 만도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지금부터 여러분 조정이 나올 때마다 천천히 담아가시면 길게 보면 한 2주 정도, 짧게 보면 일주일 정도의 조정이 끝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지금 떨어질 때 제가 말씀드린 섹터와 종목들 여러분 자기 관심이 있을 거예요. 나는 자동차, 나는 반도체, 나는 화장품 내가 사고 싶은 게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이제부터 일주일, 2주일 정도 매수 기회 줄 때 천천히 담아 놓으셨다가 3월 말 끝나고 4월 달, 5월 달에 시장이 축 치고 올라갈 때 이익을 편안하게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합시다. 주식은 언제 산다고요? 쌀 때 삽니다. 언제 판다고요? 시세 줄 때 파는데요. 내가 목표가를 잡아놓고 그 목표가에 도달하면 그냥 파시는 거예요. 목표 더 보시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미국 주식처럼 추세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종목은. 그러니까 짧게 치고 빠진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의 성공 투자 비결을 배워볼 텐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선물 옵션 강의 바로 시작해 주시죠. 자, 선물 옵션의 장점은 상방과 하방, 방향성에 상관없이 방향만 맞추면 수익 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개념부터 설명드립니다. 내가 지수가 올라갈 것 같아. 선물 매수를 여기다 클릭합니다. 나 2개만 살게. 올라갔더니 와, 다 올라왔다. 차익 실현할게. 이렇게 주면 됩니다. 주식하고 똑같죠? 반대로 주가가 빠진다. 나는 선물의 매도에 진입합니다. 매도 진입을 하방에 진입하는 걸 매도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많이 빠질 것 같은데 나 10계약을 매도할 거야. 그랬더니 장이 쭉 빠져요. 나 뭐합니까? 차익 실현 10개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나는 그냥 선물이라는 종목 한 종목을 가지고 올라가면 매수를 통해서 상방 대응을 하면 되고 내려가면 매도를 통해서 하방 대응 수익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양방향 다 가능해? 자, 그럼 괜찮다. 그러면 옵션은 뭐니? 라고 물어본다면 위에 차트가 콜옵션 차트입니다. C. 그 다음에 아래 차트가 풋옵션 차트입니다. P.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콜옵션 차트가 무너지면 누가 올라가냐면 반대로 풋옵션이 이렇게 올라가요. 또 풋옵션 차트가 상승을 다 하게 되면 꼭지에 죽죠. 그럼 누가 올라가냐면 콜옵션이 반등합니다. 야, 이게 대칭 관계구나. 반대구나. 내가 시소를 만약에 요놈이 몸무게가 무거워서 내려가면 반대 방향이 이렇게 올라가죠. 반대로 요놈이 내려가면 반대 방향이 올라가요. 그러니 선물 옵션을 우리가 어렵다, 위험하다, 저거 굉장히 좀 난해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께 저는 뒤집어 생각하는 건 선물 옵션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자, 무엇을 기준으로 상승이냐 하방이냐 판단하느냐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려 볼게요. 지수가 하락하는 장에서 선물 옵션의 수익을 낼 때 이렇게 냅니다. 가장 가까운 미래에 2월 28일 날 저희가 가까운 과거였죠. 장이 전날보다 시장이 개파락하면서부터 시작해서 하락의 출발이었습니다. 계속 하락합니다. 그러면 나는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냐면 선물 매도에 진입합니다. 선물 매도는 주가의 하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가 매도 진입하면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수익 나는 거예요. 우리가 ETF를 인버스라고 하고요. 선물 옵션에서는 선물 매도나 혹은 풋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빠지는 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야, 하락장에 상방 잡으면 손해 당연히 나겠죠. 상승하는 장에 하방 베팅하면 당연히 손해 보겠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 기준점을 하나 잡는 거죠. 자, 콜옵션 차트에 보시면 여기 제가 이렇게 수평선 하나 그려놨는데 이것이 1.88이라고 하는 콜옵션의 기준 가격입니다. 반대로 얘는 풋옵션인데요. 요놈 기준 가격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콜옵션이 기준이 무너졌죠. 그럼 나는 뭐 하면 돼? 하락장이야. 쉽죠? 그럼 누구 사면 돼? 반대편 사면 돼요. 어떤 거? 풋옵션. 그랬더니 얘가 저점에서 고점까지 몇 배가 났냐면 10배가 납니다. 야, 하락장에 수익 나는 상품이 있다고?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락장에는 주식은 손해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는데 당연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쪽 방향 상품만 거래하셨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뿐입니다. 그럼 난 뭐 하면 될까? 앞으로 선물 옵션을 통해서 하락장에는 선물 매도와 풋옵션을 거래하면 되겠죠. 자, 똑같은 패턴 한번 보실래요? 11월 29일 바로 그로부터 2달 전입니다. 얘는 갭상승했는데 아침 내내 왕창 빼버리는 거예요. 주식하시면 손해나겠죠. 난 뭐 할까요? 선물 매도. 근데 아침에 갭상승했으니까 올라간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눌림목에 매수해야지. 눌리기는 갭불 완전히 박살나잖아요. 그럼 난 뭐 해야 될까? 왜 제가 빠진다고 판단할 수 있냐면 기준점만 아시면 돼요. 뭐? 콜옵션의 3.26 기준점. 요 기준점에 대한 인식만 있다면 얘가 무너지니까 나는 뭐 하는 거예요? 하방을 봐야 되는 것이고 콜이 기준점 무너지면 나 뭐 산다? 풋옵션 산다. 그랬더니 시장이 왕창 빠지더라. 자, 그러면 이때 풋옵션이 몇 배가 났어요? 50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주식을 5천만 원 갖고 시작했습니다. 반토막 났어. 한 종목은 1,000만 원씩 내가 만약에 5종목 했는데 얘는 본전, 얘도 본전, 얘는 마이너스, 얘는 수익. 그러면 나는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손절 칠 때 여러분이 만약에 상품이 풋옵션을 배웠어. 그래서 내가 저 50배 나는데 내가 5배만 수익 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5개니까 5천만 원 있는 것 중에 반토막 난 종목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반토막 난 거 500만 원을 내가 만약에 옵션 샀다고 칠까요? 5배만 나도 2,500만 원인데요. 그럼 내가 5천만 원 중에서 반토막 났으니까 원금 2,500 남았을 텐데 난 이 500만 원을 5배 수익 낸 걸로 2,500을 원금을 복구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반대로 상승장은 어떨까 한번 바라보시면
자, 상승장은 어때요? 주식처럼 얘는 주식 대를 하면 되지 왜 굳이 상승장에 선물 옵션 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보세요. 지수가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종목이 내가 오를 만한 종목을 한 5개 전날 찾아놨다고 칩시다. 내가 찾은 종목이 지수 올라가는 것만큼 못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식은요. 하루에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상한선이 30%예요. 그런데 콜옵션은요. 제한이 없어요. 풋옵션도 아까 보셨잖아요. 풋옵션 50배 나는 거 보셨죠? 10배 나는 거 보셨죠? 제한이 없어. 그럼 얘도 똑같은 논리로 뭐만 알면 돼? 기준점 5.63. 얘가 무너지는 거 나 보고 오케이. 풋옵션 기준점 무너졌고 나 뭐 사야 돼? 그럼 반대편 콜옵션 사야지. 올라갈 때는 콜옵션이 수익 난다며. 나 이거 샀어. 그랬더니 몇 배 갔냐면 당일날 2150%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예고 드리겠습니다. 3월 말에서 4월 사이에 콜옵션의 요 시세의 폭등이 한번 있습니다. 어떠세요? 기대됩니까? 예, 이번에 장이 완전히 죽여놓고 나잖아요.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반드시 콜옵션에 폭등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야 여기 풋옵션 기준이 무너지는 거 보고 상방 잡아서 이익을 이만큼 낼 수 있는 것 내가 배워놨다면 그 논리를 알고 있다면 뭐예요? 나는 뭐 할까요? 상승장 얘기할 때 콜옵션을 사겠죠. 그리고 몇 배가 나는 논리를 패턴을 배웠다면 들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또 하나 더 보실까요? 상승장 패턴인데 아침에 출발하고 나서 1시간 동안 횡보하고 괴롭힙니다. 그러다 올라가죠. 우리 뭐 보나요? 보세요. 풋옵션 6.85 기준이 무너지면서부터 흔들긴 하지만 결국은 얘가 죽거든요. 그럼 우리 뭐 사야 될까요? 콜옵션 사야 되겠네요. 기다리니까 결국 바닥에서 몇 배 갔나요? 5배 갔네요. 생각해 보세요. 상승장에 내 종목 10%밖에 안 올랐습니다. 5%밖에 안 올랐습니다. 콜옵션 몇 배 올라나요? 500% 오르네요. 내가 5배까지 가져가지 못해도 100% 수익만 낸다고 해도 내 원금에서 충분하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망이 없는 종목들 여러분 뭘로 하시냐면 선물 옵션을 교체하시면 돼요. 내가 배워놓고 몇 달 연습 좀 하세요. 익숙해지면 됩니다. 모의 투자로 한 달, 2달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내가 100만 원, 200만 원만 가지고 하셔서 망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망합니다. 내가 능력이 되지 않는데 몇 천만 원, 몇 억씩 찔러서 손해보는 것이니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연습하는 매매를 천천히 해봤으면 좋겠다. 자, 선물 옵션 매매 언제 함께 보실 수 있다고요? 내일 모레 목요일입니다. 온라인 여러분 하루 종일 8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종일 무료 특강을 하니까 함께 오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쌀 때 종목들 좀 사두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을 기회 삼아서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선물 옵션에 대해서 배워보고 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목요일 아침 8시 30분 무료 강의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막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으로부터 인사이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지금이 우량주를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락장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선물 옵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목요일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